오늘 시티는 라인업 자체를 되게 공격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오라일리를 수비 시에는 왼풀백으로 쓰지만 빌드업할 때는 앞쪽으로 당겨서 공격할 때는 4-3-3이 아닌 3-3-4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져왔다. 그리고 베실바가 거의 원볼란치처럼 플레이를 했는데 당연히 이런 공격적인 포메이션, 공격적인 선수 구성에는 리스크가 있죠. 바로 역습입니다. 맨시티 경기를 이번 시즌 내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티가 고생하는 포인트가 바로 전환 속도잖아요. 특히나 역습도 역습이지만 공격 실패하고 상대에게 역습 당할 때 수비로 내려와주는 속도, 또 거기서 리스크를 노출했고, 여기 시티의 첫 실점 장면에서는 저는 마테타라는 선수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롱킥일 수 있는데 마테타가 그바르디올 딱 뒤에 냅두고 버티면서 그 어려운 공을 뒤로 살려줬어요. 이게 바로 타겟 스트라이커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들이죠. 근데 마테타가 뒤로 잘 내주고 무뇨주가 아예 사이드로 돌아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시티에 그 리스크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일리가 빌드업 시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을 뺏긴다? 그러면 이 왼쪽, 그러니까 그바르디올 쪽이 수비할 공간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바르디올은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터치라인 쪽으로 넓게 벌려뛰는 무뇨즈까지 가서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무뇨즈가 아예 돌아뛰었을 때 무뇨즈한테 프리한 찬스가 생겼고 무뇨즈 컷백, 그 다음에 에제의 결정력도 좋았어요. 어쨌든 팰리스는 기회 한 번을 진짜 날카롭게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팰리스도 어느 정도 이런 양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팰리스 시나리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점유율은 없지만 시티가 계속 점유율 소유하면서 많은 공격 기회를 허용하지만 우리는 역습 하나 노리면 돼. 그리고 수비 템백 계속 유지하면 돼. 분명히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 거고, 글라스너 감독은 준비해온 전략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해왔을 때 선제골을 넣으면 축구의 효과가 더 커지잖아요. 내가 한 골 앞서고 있으니까 굳이 나가서 수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뒤에서 버틸 수 있고, 심지어 동점이어도 나는 맨시티 상대로 일단 수비적인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앞서고 있으니까 더 그런 시간을 유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저는 두 개를 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핸더슨의 라인 밖으로 나가서 손으로 건드린 겁니다. 그림상으로 봐도 명백하게 나와서 건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경기 이후에도 말이 나올 것 같은 게 퇴장과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골키퍼가 그렇게 나와서 손으로 건드렸을 때는 그 자리에서 프리킥 주어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퇴장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는 거여서 경기 흐름에서는 중요한 판정이었는데, 판정이 이제 시티에게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K가 또 주어졌어요. PK 상황에서 사실 홀란드가 마르무시에게 양보해주는 그런 그림이 보였거든요. 근데 마르무시가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 짬이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할 짬은 아닌데 어떤 거에서 긴장했는 게 느껴지냐면, 오늘 페널티킥 다시 보시면은 핸더슨이 먼저 뛰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무시 슈팅 자체가 느렸던 건 아닌데 핸더슨이 먼저 떴고 마르무시가 거기다가 차버렸어. 그래서 슈팅이 빨라도 핸더슨이 먼저 뛰니까 그 막는 타이밍이랑 딱 맞아버린 거죠. 사실 마르무시가 조금 더 침착했다면 핸더슨이 뛰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발목만 틀어서 찰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는 침착성이 아쉽습니다. 저는 맨시티의 모델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펩이라는 감독 특성상 경기 전체를 주도하고 싶어하고 소유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팀이 공을 많이 가지게 되고 상대팀은 맨시티가 공을 돌리는 동안 놀 수 없잖아요. 결국엔 다 수비를 하게 되잖아. 그럼 맨시티는 이 템백을 뚫어야 되는 과제를 자기들도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물론 수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맨시티 스스로 그런 세팅을 해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1부 리그 팀끼리 만났을 때 한 팀이 템백을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상대보다 전력이 앞서더라도 그거 깨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리오넬 메시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런 게임 모델은 결국에는 홀란드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홀란드한테 공이 가는 빈도 자체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겉에 있는 1차 겹도 뚫어내는 게 힘든데 어떻게 홀란드까지 그 몇 겹을 뚫어서 홀란드한테 공을 배달합니까? 홀란드가 뭐 골결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홀란드한테 공이 가지 않으면 홀란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또 로드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드리, 토니 크로스 이 선수들이 왜 없을 때 체감이 되는지를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템포 깨려면 수비에 구멍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빈틈이 생겨야 되잖아. 그 빈틈을 만들어줬던 게 사실 로드리의 반대 전환이었던 거죠. 전환해서 그 공을 받은 윙어들이 뚫는 게 아니고 로드리가 전환해서 그 윙어들이 다시 가운데 갖다 주면 그때 중앙에 벌어지는 틈으로 공을 쑤셔 넣은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뭐 컵백이 나오거나 슈팅이 나와서 맨시가 득점하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긴 반대 전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티가 중거리도 많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지공 축구는 결국에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강력한 재료가 되잖아요. 중거리 슈팅을 해서 굴절이 되든 중거리 득점이 되든 어쨌든 득점을 해서 내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 내지는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해서 점수 앞서서 선수들 조금이라도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신의 축구로 뚫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거리도 많이 때리는 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시티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재료들도 부족했던 경기 내지는 시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더브라이너가 공격진에서 가장 창의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더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은 선수들의 마무리도 아쉬웠어요. 페베리는 뭘 별로 경험이 없어서 이해는 하겠지만 슈팅이 너무 노멀했다. 또 오라일리 왼발로 바꾸지 않고 그냥 오른발로 터치해 놓은 그 결 따라서 슈팅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배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힘 빼고 밀어준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시티가 믿을 만한 이선이 없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차이가 있죠. 지난 시즌은 포든이 있었고 알바레즈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포든도 아쉽고 알바레즈는 같고 마르무시가 어느 정도 채워주긴 했지만 냉정하게 100% 꽉 채워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드리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로드리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로드리가 발롱도르급 폼이 유지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로드리가 경기 조율에서 반대 전환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풀어주면 이선의 선수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맨시티의 이번 시즌 2선 명확한 에이스를 뽑기 쉽지 않다. 오늘도 전반전에 시티가 1대0으로 종료됐을 때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얘를 넣자니 100% 믿을 수가 없고 또 얘로 바꾸자니 100%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들 그게 시티의 2선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봐요. 다 애매한 거죠. PK는 꼭 넣었어야 됐고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맨시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시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경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점할 때 맨시티가 가장 약점이었던 부분이 드러나서 실점을 하게 됐고 또 공격 쪽에서 맨시티가 문제로 삼는 것들 중거리, 세트피스, 변수 삭제됐고 반대 전환 없고 그리고 이선에 있는 선수들까지 폼이 안 나왔을 때 해결책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래 교체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교체 타이밍도 늦어질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교체 타이밍도 많이 딜레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딘 앤더슨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딘 앤더슨이 오늘은 정말 세이브 잘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저렇게 골키퍼 한 명이 약간 삘 받아버리면 그 경기 이기기가 진짜 쉽지 않아. 딘 앤더슨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같은 데서도 알리송이 파리 원정 가서 다 맞고 리버풀이 한 골 넣어서 이긴 그런 게임도 있고 또 돈나룸마가 막아서 이긴 게임도 있고 토너먼트에서 골키퍼가 그날 띡 컨디션 올라버리면 진짜 막기 힘들죠.